안녕하세요. 약초를 사랑하는 여인네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상체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루는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체질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셨으면 정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먼저 제가 소음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20%가 소음인인데 여성분들이 소음인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소음인이 많고 소음인은 비장과 위장이 약합니다. 비위가 약하고 신장이 강체입니다. 신장이 강해서 잘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잘 짜여져 오밀조밀하다. 오밀조밀하다는 게 좀 오목조목하게 생겼어요. 소음인은 저도 이제 소음인인데 눈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오목조목하게 좀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음인은 땀이 적습니다. 땀이 적고 가끔 한숨을 쉬는 일이 있어 어딘가 고민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본래 소음인은 비장과 위장이 허약한 탓으로 어린 아기에서도 종종 한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저도 한숨을 잘 쉬거든요. 그리고 소음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사교적인 데가 있어 겉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매우 강인하며, 예, 소음인을 외유내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세심하고 가민성이 있어 불안초조한 마음을 자주 가진다. 소음인은 심장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잘 놀라고 한숨을 잘 쉬고 불안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인하고 음인하고 구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상하체 비율입니다. 양인은 상체가 발달을 하고 하체는 그냥 쭉 뻗습니다. 하체는 쭉 뻗고 음인은 상체가 약하고 하체가 더 나옵니다. 보시면은 하체가 허벅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 허벅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팔은 되게 말랐어요. 팔은 되게 말랐는데 허벅지는 의외로 제가 꿀벅지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허벅지거든요. 제가 소음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음인은 상체는 이렇게 마르고 그리고 뼈대가 이렇게 약합니다. 소음인은 뼈대가 약하고 이렇게 손목, 발목 그런 데가 약하고 그리고 하체는 튼실합니다. 예, 골반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소음인은 위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음인은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보면 건강한 사람. 소음인은 언제나 대변이 굳어야 하고 변비에 가까운 것은 정상적이다. 어떤 사람은 매일 대변을 보지 않고 2, 3일 내지 3, 5일에 한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음인은 변비가 있는 게 더 건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음인이 이렇게 설사를 하는 거는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소음인 체질이 많으세요. 우리나라 20%, 근데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소음인 체질이 많고요. 소음인은 체형이 작고 아담합니다. 작고 마른 체형이고요. 그리고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발달합니다. 상체는 말랐는데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발달하고, 그 소음인 체질의 여자가 체격이 작아도 생산을 잘하는 것은 신장과 방광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소음인이 위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보면 건강한 사람, 신경을 쓰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체질이므로 기분 좋지 않을 때는 딱딱한 음식은 삼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음인은 언제나 대변이 굳어야 하고 변비에 가까운 것은 정상적이다. 어떤 사람은 매일 대변을 보지 않고 2, 3일 내지 3, 5일에 한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소음인은 조금만 차게 하거나 찬 음식을 먹어도 대변이 묽어지며 설사를 하게 되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설사를 심하게 하면 탈진하게 돼요. 때로는 탈수 현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아주 안 좋습니다. 오히려 설사하는 게 소음인은 정말 안 좋고요. 근데 소음인은 설사를 좀 자주 하는 체질입니다. 설사를 자주 하고요. 그리고 소음인은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에요.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인데, 땀이 난다는 거는 원기가 완전히 저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약을 써야 한다고,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가장 중요한 게 뱃속이 항상 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거나 열한 것이어야 한다. 열한 것이라는 게 우리가 뜨거운 거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따뜻한 걸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의 성질. 예, 이제 그것도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식의 성질이 따뜻한 것들을, 예, 먹으라는 뜻입니다. 열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성분이거나 열한 것이어야 한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예, 소양인 소개를 좀 하면은, 소양인은 본래 비장이 충실하고 신장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이기 때문에 비장 부위인 흉곽이 발달되고 신장 부위인 방광과 엉덩이가 약하다. 그래서 상체는 충실하게 보이지만 하체가 허약하여 걸음걸이가 빠르다. 예, 소양인 경우는 우리나라 비율이 30%가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비율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더 많고, 얼굴 생김새 보면 이마가 넓고 좀 눈이 이렇게 날카로운 눈 있죠.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소양이는 상체가 발달을 하고 하체는 이렇게 쭉 뻗습니다. 예, 하체는 쭉 뻗고, 사실은 제가 요거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제가 손님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양이는 대체로 머리는 작고 둥근 편이며 또 앞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얼굴빛이 희며 눈동자가 빛나 전기가 어려 보이므로 시원한 느낌이 든다. 입은 크지 않고 입술은 얇으며 아래턱이 뾰족하고 살갗이 희지만 윤기가 적으며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 목소리는 낭랑하고 말이 논리적이지 않으며 흥분될 때는 더욱 조리가 없다. 경솔하여 무슨 일이나 빨리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일이 거치고 실수가 많다. 소양인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엄청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될 때에는 조리가 없다. 그리고 경솔하여 무슨 일이나 빨리 하고 빨리 끝내기 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일을 벌리기는 잘하는데 수습을 잘못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예. 그리고 화도 많고요. 일의 실증을 잘 느끼며 무슨 일에도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양이는 항상 밖에 일을 좋아하고, 남성분들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자신의 일이나 가정의 일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일에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또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의리 있는 사람이 많다. 판단력이 빠르지만 계획성이 없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체념을 잘한다. 체념을 잘합니다. 근데 이 체념을 잘 안 하는 또 체질이 있어요. 태음인 체질인데요. 이따가 그건 소개를 드릴게요.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태음인 체질은. 보면은 소양이는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소양이는 선천적으로 비위장이 튼튼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을 물어볼 때 음식으로 사실은 구분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양이는 선천적으로 비위장이 튼튼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체질에 비해 소화기가 좋아 어떤 음식을 먹든지 소화를 잘 시킨다. 더욱이 속이 열에 있는 관계로 겨울에도 냉수를 찾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냉수를 마셔야 기분이 상쾌하니 이는 항상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예, 소양인 분들은 따뜻한 음료보다는 사실은 찬 음료를 드시는 게 더 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 음료를 드셨을 때, 찬 성질과 찬 음료를 드셨을 때 위장의 열과 그리고 심장의 열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소양이는 본질적으로 찬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성에 있어서는 모두 찬 약이라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요거는 보시면 소양인하고 소음인하고 정반대되는 체질입니다. 음식도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소양인과 소음인이 정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음인은 약성이 뭐든지 다 열해야 하고 소양인은 뭐든지 약성이 다 차야 합니다. 그리고 소양인에게 맞는 곡물류로는 보리쌀이 가장 좋다. 보리밥은 소화는 물론이요 대변이 순통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므로 보약이 따로 없다.
보리 외에도 피, 팥, 녹두, 메밀 등이 좋고 특히 녹두는 해열, 해독 작용을 한다. 채소류는 배추, 오이, 호박, 상추, 가지, 우엉 등이 좋고 과실류는 수박, 참외, 소양이는 모두 성질이 차야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늘, 고추 성질이 열한 것들은 음식의 맛을 돋을 정도로 살짝 쓰는 게 좋고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소양이는 반드시 설사를 합니다. 소양인의 병은 대부분 신장이 허약하여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신장을 돕는 그런 약재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도 소양인한테 보시면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리가 소양인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작곡이에요. 왜냐하면 보리가 신장에 작용을 하는 작곡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에게 가장 좋은 작곡에 꼽습니다. 예, 그리고 태음인을 소개를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림을 보면 태음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솔직히 젊었을 때는 누구나가 다 어떤 체질이든 날씬합니다. 하지만 태음인이 나이를 먹으면 이런 체형으로 많이 변합니다. 예. 젊었을 때는 다들 날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태음인 체질인데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솔직히. 한데 저는 보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게 불쾌해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태음인은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태음인을 소개를 하면 태음인은 본질적으로 간장이 충실하고 폐장이 허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간장 부위인 허리통이 발달하고 폐장이 있는 가슴에서 목과 목덜미 쪽이 허약하다. 본래 태음인은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대변이 묽거나 땀을 흘려야 신진대사가 잘 되어 건강을 유지한다. 또 폐장이 허약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습이 차 있는 일이 많으므로 피부 호흡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눈, 코가 크고 입술이 두꺼우며 귀가 두툼하고 턱이 길어서 윤곽이 뚜렷하게 보인다. 태음인은 좀 윤곽이 뚜렷합니다. 눈, 코, 입이 좀 진하게 생긴 얼굴들 있잖아요. 예, 태음인 체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체가 허약합니다. 소음인과 마찬가지로 상체가 허약합니다. 하체가 충실합니다. 소음인과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태음인하고 소음인하고 다른 점은 태음인은 좀 이목구비가 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더 넙대대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소음인은 더 오목조목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목조목하게 눈, 코, 입이 조밀조밀하게 좀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인은 이렇게 뼈대가 작습니다. 뼈대가 얇은데 태음인은 뼈대가 굵습니다. 손목이나 발목 그런 뼈대가 굵은 편이고요. 어렸을 때도 뼈대가 좀 굵은 편입니다. 태음인의 성질은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궁무진한 공리를 한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므로 크게 성공한 일이 많다. 태음인이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입니다. 태음인의 성질은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궁무진한 공리를 한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므로 크게 성공한 일이 많다. 제가 아까 태음인이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잖아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은 남이 듣거나 말거나 끝까지 소신을 피력한다. 남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디지만 한번 생각해낸 것은 누구도 하기 어려운 계획과 설계를 한다. 뻔히 잘못을 알면서도 미련하게 밀고 나가려 하는 우둔한 생각은 마치 소에 비유할 수 있다. 언제나 앉은 자리에서 뭉개고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지구력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는 예가 많다.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하여 상체가 허약하므로 심장이 약하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 겁이 많아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가슴이 뛰는 증세가 나타나고 태음인에게 있어서 가슴이 뛰고 답답해지는 증세는 중증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어떤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큰 병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가장 많은 것이 태음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태음인은 땀을 꼭 빼야 하는 체질인데 태음인의 대변은 항상 묽게 나와야 하는데 만일 대변이 굵고 변비가 생기면 가슴속이 불타 답답하여 견디지 못한다. 태음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변소에 가는데 하루에 몇 차례씩 대변을 보아도 이는 병이 아니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 태음인에게 좋은 음식은 육류로는 소에서 나온 것은 모두 좋으며 우유, 버터는 아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이다. 몸이 허약하고 폐 기관이 나쁠 때에는 소뼈를 고아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 태음인은 땀이 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요. 생명에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도 꼭 땀을 내야만 병이 풀린다고 해요. 태음인 체질은 땀을 쫙 빼야지 건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은 아마 태음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서 땀을 쫙 빼거나 목욕탕에 가서 땀을 쫙 빼거나 그렇게 태음인은 땀을 쫙 빼줘야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는 체질이고요. 보시면 태음인에 제가 율무차를 적어놨잖아요. 작곡을 제가 하나씩 대표적인 걸 적어놨는데 율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음인이 몸에 습담이 안으로 차는 체질이에요. 습담이 안으로 차고 다른 체질보다 노폐물이 안으로 차는 체질이기 때문에 살도 잘 찔 뿐더러 이런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고혈압 그런 병들이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율무가 태음인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율무는 습담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없애주는 작곡입니다. 대표적인 작곡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율무거든요. 이거는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 절반이 태음인 체질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성, 남성 태음인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태양인 체질인데 우리나라의 4%라고 해요. 0.04%라고도 나오고 4%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생각보다 태양인을 제가 알고 나서는 좀 더 자주 접할 수가 있더라고. 생각보다 태양인이 우리 주위에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인은 용모가 뚜렷하다, 목덜미가 굵다, 머리가 크다, 뒤통수가 튀어나왔다, 이마가 넓다, 그리고 기가 크다고 해요. 기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폐가 좋기 때문에 가슴 윗부분이 발달했습니다. 엉덩이가 작습니다. 하체가 쭉 뻗고요. 소양인하고 마찬가지로 상체가 더 발달을 합니다. 귀가 유달리 큽니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위축되어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다. 여자의 경우 자궁이 약해 출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저도 이렇게 체질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위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인이 되게 0.04%라고도 하고 10,000명 중에 3, 4명 있다고 하니까 태양인은 아예 제가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제가 태양인이 많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태양인이 적다고 하니까는 보통 우리 주위에 태양인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제가 태양인을 설명을 드리면 나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태양인인 걸 모르신 분들을 제가 태양인인 걸 알려드렸거든요. 여러 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번 내가 태양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인은 상체는 큽니다. 가슴이 넓고 그리고 하체는 똑같이 소양인처럼 쭉 뻗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태양인 인물이 조수미 씨? 조수미 씨가 가장 태양인적인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인들은 폐가 보시면 태양인은 폐가 좋고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목소리가 크고 우렁찹니다. 조수미 씨 보면은 정말 폐활량이 좋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잖아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 좀 유명하신 분들이 태양인이 많습니다. 태양인이 많고 왜냐하면 태양인은 되게 예술적인 면에서도 다른 체질보다 되게 뛰어나고
보시면 태양이는 사력 있고 일관성이 있어 다양한 보시면 태양이는 사력 있고 일관성이 있어 다양한 재주와 전문성을 나타난다. 예술적인 것을 태양인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청각이 예민하여 음악적 재능이 있고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건강이 상하면 부정적으로 소심해져서 의심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땀을 많이 내면 만성 피로감이 쉽게 온다. 태양인분들은 근데 화가 엄청 많습니다. 성질이 엄청 좀 포악하다 할 정도로 화가 많은 체질이고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체질입니다. 보시면 연예인분들 중에 소개를 하면은 김태희 씨, 연예인들 뭐 장동건 씨, 잘생긴 분들, 미녀분들 좀 서구적으로 생긴 분들이 태양인이 많습니다. 태양인은 눈썹도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발달을 하고 눈도 크고 좀 이목구비가 큽니다. 입술은 얇은데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외국인처럼 좀 뚜렷하게 이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발달을 하고 귀가 크고 가수도 태양인분들이 많습니다. 폐가 발달해서 노래를 잘합니다. 예. 외형적인 특징은 날카로운 눈매, 또 태양이는 피부가 가장 좋다고. 왜냐면 태양이는 폐가 좋기 때문에 모공이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피부가 진짜 좋잖아요.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리도 분명히 하겠지만 타고나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뛰어난 편으로 지칠 줄을 모른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잘 낸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야무지고 고집이 아주 세다. 예, 그런 좀 욱하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서 피카소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많다. 운동신경이 발달해 마라톤 선수 중에는 대부분이 이 체질이다. 예. 이제 태양이는 가장 조심할 부분이 제1조는 모든 욕식을 끊는 것이고 제2조는 약을 쓰지 않는 것이며 제3조는 화내지 않는 것이다. 근육무료증이 있을 때에는 더욱 주의하고 항상 온수욕보다 냉수욕을 즐겨야 한다. 지금 4가지 체질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경험을 하면서 습득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상 체질을 구분하는 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하냐. 음식입니다. 선호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손님이 오면은 우선은 생김새나 체격적인 부분도 봐요. 상체, 하체 비율도 이제 첫 번째로 보지만 소양인하고 태음인은 보통 위장이 되게 좋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밀가루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밀가루는 성질이 차거든요. 체질들은 탈이 없어요. 한데 태양인과 소음인은 탈이 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탈이 나는 게 돼지고기하고 밀가루거든요. 소음인하고 태양인하고 이게 탈이 나는 이유가 틀려요. 근데 소음인은 돼지고기하고 밀가루가 탈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위장이 차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밀가루가 성질이 많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나 밀가루, 해산물, 성질이 찬 것들을 먹으면 설사를 좀 배탈이 잘 나고요. 그리고 태양인은 고기 중에 돼지고기를 소화를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인하고 달라요. 간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간이 약하면 이런 쓸개즙이 분비가 아무래도 지방을 분해시키는 쓸개즙이 간에서 분비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를 소화를 잘 못 시키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돼지고기와 밀가루의 소화를 시키냐, 그거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체질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소음인하고 태양인은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냐, 체형적인 걸 봤을 때 상체, 하체 이제 비율 어떤 게 더 발달이 됐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애매할 때는 음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태양인은 열이 있는 체질이에요. 소음인은 몸이 찬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구분이 되냐, 태양인은 바다 해산물이나 잎채소 성질이
찬 것들이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돼지고기는 잘 못 먹지만 그런 음식들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 그런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태양입니다, 보통. 근데 소음이는 보통 해산물이나 잎채소, 생야채 같은 거를 많이 식은 못 먹습니다, 잘. 왜냐하면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잘 납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제가 물어봐요. 혹시 회 같은 거 잘 드시냐고. 회나 샐러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태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먹으면 탈이 나는 체질은 소음인 체질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체질 구분을 많이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체질식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내용도 찾아봤지만, 또 이제 이경재 원장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교수님께서, 이경재 원장님 보시면 좀 생긴 거는 좀 태음인 체질 같이 생기셨잖아요. 좀 위아래 이렇게 좀 체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경재 원장님 교수님들이 이경재 원장님을 보고 태음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경재 원장님이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를 체지식을 했다고 합니다. 태음인 체지식을 했는데, 그렇게 체지식을 하고 난 뒤에 대변이 시커매지면서 대변이 무르기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컨디션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아해하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경재 원장님을 소음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음인에 맞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대변도 아주 황금변으로 좋게 나오고 몸의 컨디션도 아주 좋아졌다고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음식의 선호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 왜 이 음식을 내가 피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나 해산물을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나요. 만약에 10번을 먹으면 10번 중에 10번은 다 안 나도 뭐 10번에 뭐 5번, 6번은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탈이 자주 나면은 아무래도 내 몸이 그 불편했던 거를 내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은 먹고 싶지 않게 돼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피하게 돼요. 좋아하지 않게 돼요. 예, 그렇게 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음식의 선호도, 그리고 음식의 소화도를 가장 많이 따집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요. 내가 내 체질을 정확히 모를 때는, 만약에 내가 이 체질 같다 생각하면은 그 체질에 맞는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분해서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오래 걸릴 때는 한 달 이상도 걸릴 때가 있어요. 빠르면 며칠 만에도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예민한 분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의 컨디션이 많이 깨지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체질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지식을 하게 되면 더 반응이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모든 음식에 중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노화가 될수록 더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음식이 소화를 못하는 게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내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이 이렇게 약해지면 중화를 시키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체질들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몸이 약해졌을 때 체질식을 하면은 더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중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체질식은 저는 많이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식을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지만 보시면은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보시면 정말 해로운 음식도 너무너무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체질식을 많이 알려드렸지만 체질식을 오롯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 말고는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질식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같이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체질식을 하면은 분명히 건강은
정말 빨리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권장하고 싶은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분들,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체지식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간단하게 체질에 맞는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조금씩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이 있는 고기가 가장 해롭습니다. 육고기, 육류, 육고기가 가장 해롭고요. 양념이 간이 센 것도 안 좋습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 인공 조미료 이런 것들이 안 좋고요. 모든 약이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소화를 잘못 시킵니다. 간에서. 태양에 있는 대장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대장이 길기 때문에 육류도 소화를 잘못 시키고요. 태양인에게 가장 이로운 음식은 요즘에 비건 하잖아요. 채식주의. 태양인에게 가장 좋은 거는 채식주의입니다. 근데 뭐 단백질이 부족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인은 사실은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 태양인은 몸에서 단백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인은 다른 체질들처럼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채식주의를 해서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그 체질은 태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체질은 솔직히 채식주의를 해서 건강을 잃는 체질들이 다른 체질은 많습니다. 예, 보시면 태양인의 이로운 음식은 가장 좋은 게 쌀밥이고 가장 좋은 게 메밀입니다. 메밀이고, 그리고 콩 종류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이렇게 잎채소, 뿌리채소가 아니라 잎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소양인하고 소음인은 반대되는 체질이고 태양인과 태음인은 반대되는 체질. 왜냐하면 태양인은 폐가 발달하고 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태양인은 육고기가 해롭지만 태음인은 육고기가 꼭 필요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이 좋고요.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하게 먹는 게 좋고, 너무 잡곡밥을 많이 섞는 것보다는 쌀밥을 먹는 것도 태양인은 건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양인은 발산의 기운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잡곡 같은 경우는 발산의 기운을 높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인은 이렇게 백미도 좋다고 합니다. 드시려면 태양인한테 가장 이로운 잡곡은 메밀입니다. 메밀. 그리고 뿌리채소는 가장 해롭고, 그리고 과일류도 거의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태양인이면 이거를 좀 먹어보고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태양인이 아니라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육류 중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흔한 고기가 아닙니다. 말고기, 고래고기. 흔한 게 아니라 참. 그런데 뭐 말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고래고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드셔보시고 내가 먹었을 때 몸이 편한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이 정도거든요. 한번 여기서 드셔보시고 조금씩 한번 섭취를 해보시고 몸에 이로운 것들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음인의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인하고 정반대가 된다. 보시면 모든 잡곡이 보리, 녹두, 기, 메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잡곡이 다 맞습니다. 요거는 아까 태양인한테 다 맞는 잡곡이었죠. 요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잡곡이 태음인은 발산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곡들, 발산을 해주는 잡곡들이 거의 다 이로운 공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뿌리채소, 잎채소보다는 뿌리채소가 태음인은 이로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태음인은 대장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는 잘 시키는데 위장은 강한데 대장이 좀 이런 잎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대장이 무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채소가 더 좋다. 그리고 태음인은 폐가 약하잖아요. 뿌리채소는 다 폐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뿌리채소가 태음인한테는 엄청 좋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좋고요. 견과류는 거의 다 이롭습니다. 생선류는 사실은 소음인하고 태음인은 민물 생선이 더 좋습니다. 조기, 굴비, 멸치, 명태,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고 서대 몇 가지 없고 거의 육류는 웬만하면 다 잘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게 소고기, 사슴고기, 양고기. 아이고 사슴고기 좀 양념은 된장이 잘 맞고요. 그리고 해로운 거는 해산물은 거의 해롭습니다. 해산물은 거의 해롭고요. 잎채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소양인에 이로운 음식은 보면은 보리가 곡류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보리 신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 넣어 드시면 이게 보리가 또 성질이 차기 때문에 위장의 열도 내려줘요. 그래서 속도 편해지고 신장도 좋게 하는 대표적인 잡곡입니다. 보리하고 검정깨, 검은색이 원래 성질이 다 차거든요. 그래서 검정깨, 뭐 검정콩 이런 게 다 좋습니다. 메밀, 판녹두 다 성질이 찬 것들이고요. 채소도 잎채소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류는 여름 과일이 좀 성질이 찬 게 많아요. 여름 과일이 좋고요. 이렇게 태양인과 마찬가지로 바다 해산물이 다 이롭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음식은 뿌리채소, 민물생선 이런 게 해롭고, 소고기, 꿩고기, 오딱 뭐 이런 성질이 따뜻한 이런 육류 빼고는 소양이는 좀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성질이 찬 그런 육류들이 더 소화를 잘 시키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파, 양파, 고추, 겨자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것들은 성질이 좀 뜨겁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씩만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음인에 이로운 음식, 소음인은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찹쌀입니다. 찹쌀. 소음인이 왜 그러냐면 소음인이 위장이 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쌀은 현미를 도정한 건데 쌀과 현미는 성질이 서늘합니다. 근데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쌀을 우리가 소음인들이 그냥 먹으면 그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쌀에다가 찹쌀을 섞어 먹으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이 좋아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음인은 이렇게 성질이 따뜻한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위장이 많이 편해집니다. 찹쌀을 쌀하고 섞어 드시고요. 그리고 현미 찹쌀, 그리고 기장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기장이 정말 소음인에게 좋습니다. 흑미, 차조, 흑미하고 차조는 조금씩만 넣어 드시고요. 기장, 찹쌀, 현미 찹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드세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엄청 좋은 잡곡들입니다. 소음인은 근데 이런 잡곡들이 섞어 먹었을 때 정말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채소도 감자, 고구마, 당근, 부추, 마늘, 생강, 양파, 콩나물 이렇게 성질이 따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좋고, 생선도 바다 생선보다는 태음인과 마찬가지로 민물 생선이 좋습니다. 민물 생선이 좋고, 보시면 미꾸라지, 조기, 명태, 멸치, 민어 이런 게 좋고요. 육류는 닭고기가 가장 좋고요. 소음인은. 그리고 좀 먹기가 힘든데 염소고기, 참새, 양, 꿩, 뭐 개고기, 뱀 뭐 이런 게 성질이 따뜻하다고 하는데 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음인은 닭고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소고기도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해로운 음식, 소음인의 해로운 음식, 밀가루하고 해산물, 돼지고기가 가장 해롭습니다. 그리고 회나 이렇게 날 생선이나 날 고기 익히지 않은 것들은 아무래도 성질이 더 차갑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이런 게 안 좋고요. 채지식을 초반에 막 이렇게 채지식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채지식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경험으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채지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 편해지고 배에 가스가 차지가 않고 너무너무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피곤함도 더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군살이 빠지더라고요. 똥배가 나왔었는데 배가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먹는 양은 그대로 먹어도. 그래서 채지식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 그러고 주위의 사람들도 제가 많이 알려줬어요. 저는 초반에
제가 체질식이 너무 좋아서 거의 100% 가까이 했어요. 거의 90% 이상 체질식을 했는데 이렇게 체질식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그 전에 돼지고기나 밀가루를 조금 먹었을 때 탈이 만약에 요만큼 났다면 체질식을 하면서는 완전히 탈이 심하게 나버리는 거예요. 막 장염이 생겼고 설사를 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말고도 체질식을 한 게 우리 올케하고 우리 신랑 셋이서 제가 체질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알려주고 남편도 체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거는 제일 먼저 겪었고 우리 올케도 그러고 우리 신랑도 그러고 다들 해로운 음식 중에 한 2가지 정도 가장 해로운 음식들이 그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거를 먹으면 탈이 엄청 크게 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태음인인데 저희 올케랑 저는 소음인이잖아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밀가루하고 돼지고기가 정말 탈이 크게 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태음인인데 남편이 크게 탈이 났던 게 해로운 음식 중에 닭고기, 조개 그렇게 2가지가 정말 탈이 크게 난 거예요. 그전에는 체질식을 하기 전에는 닭고기나 조개 다 먹었었어요. 먹었었고 탈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체질식을 할 때 닭고기를 먹고 한 2주 정도가 장염이 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염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체질식을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체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찾은 거예요. 체질식을 하게 되면 몸에 둔해졌던 몸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먹어도 이상이 없었던 음식에 대해 더욱 예민하고 강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체질 음식이 무난하게 소화가 되고 기운이 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의 본성을 찾고 잃어버렸던 정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식을 평소에 좋아했고 크게 부작용을 못 느꼈던 금음 체질의 경우, 태양인의 경우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면 소고기 국물 한 숟갈만 먹어도 크게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은 생전 처음 먹게 되어도 전혀 탈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권도원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전에 목물과 같이 혼탁했던 몸에는 흙탕물이 들어가도 쉽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백지와 같이 깨끗하게 된 몸에는 약간의 흙탕물이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나게 된다. 우리가 체질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먹을 때는 우리 몸이 혼탁하게 이렇게 흙탕물과 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질식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백지와 같이 깨끗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백지와 같이 깨끗한 상태에서 조그만 티만 튀어도 그게 크게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질식을 우리가 강하게 했을 때 해로운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크게 탈이 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체질식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너무너무 체질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부었던 몸이 가라앉고 군살이 줄어들며 피부가 좋아진다. 둘째,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소화불량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셋째,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두뇌 활동이 좋아지게 된다. 넷째, 피로감이 현격히 줄어든다. 다섯째, 면역력이 증강되어 감기 및 질병에 걸린 일이 현격히 줄어들며 앓고 있던 병도 서서히 소멸되게 된다. 면역 반응의 이상 항진 등도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 여섯째, 근골격계의 유연성이 회복된다. 일곱째, 전에는 통증에 진통제 세알을 먹어야 듣던 사람이 한 알만으로도 통증 제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체질식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이로운 점은 더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45이에요. 근데 저는 체질식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몸의 군살도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젊음도 되찾았지만 제가 섬유근육통이라는 그런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병도 갈수록 더 나빠지는 병입니다. 정말 안 좋은 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질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먹던 약에
양을 지금 줄인 상태예요. 보통은 약이 자꾸 늘어서 약의 내성이 생겨서 통증도 잘 제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체지식을 하면서 더 건강도 되찾게 되고, 저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서 정말 체지식을 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체지식을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제가 진짜 많이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가장 사실은 이 체질식을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는 체질이 태양인 체질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체질이 태양인 체질이에요. 태양인 체질은 육식을 멀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인이 육식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나친 육식과 약물 복용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신부전, 자가면역 질환 등뿐 아니라 근무력증, 파킨슨병 등 다양한 난치 근육질환의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파킨슨병이 있으셨는데 그 병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 선호하는 음식의 소화도를 확인을 해봤어요. 생긴 거는 솔직히 그냥 평범하시더라고요. 태양인이 이렇게 뭐 눈에서 광채가 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되게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쥐같이 조그매가지고 말라가지고 기가 발달해가지고 좀 생쥐같이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극히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음식의 소화도나 선호도를 보니까 그분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해산물도 좋아하고 해산물 드시면 편하대요. 그리고 이런 샐러드나 잎채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런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 100%는 아니지만 태양인 금음 체질 특히 조심해야 좀 확률이 높습니다. 태양인이 파킨슨병이 오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 관점으로 본다면 파킨슨병은 여기 보시면 이거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하한출의 한방이야기, 치매 관절염, 착각시움, 파킨슨병, 태양인 금음체질 특히 조심해야. 보시면 한의학 관점으로 본다면 파킨슨병은 태양인 금음체질이 육고기, 우유, 요구르트, 유산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한 결과 뇌의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전형적인 체질병이라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광우병과 비슷하다. 초식동물인 소는 원래 풀만 먹어야지 육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소에게 육고기 사료를 먹인 결과 육고기에 들어있는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소의 뇌를 공격하여 뇌가 녹아 없어지면서 죽는 것이 바로 광우병이다 하는데, 태양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육고기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간에서 지방을 분해야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고기의 지방을 잘 소화를 못하고, 그리고 태양인 체질은 보시면 채식, 잎채소 같은 게 잘 맞는 이유가 오래 이렇게 소화를 시키잖아요. 섬유질이 많은 것들. 장이 길어요. 장이 길기 때문에 육류를 먹게 되면 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간에서 고기를 분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에 우리가 면역력을 관장하는 장,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장하고 뇌는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렇게 대장에서 한마디로 소화가 안 되는 독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뇌로 가겠지요. 뇌로 가니까 그런 독소들이 한마디로 뇌의 신경세포를 그런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킨슨병은 누구에게나 쉽게 오는 병이 아니라 태양인 금음 체질이 자기 몸에 해로운 육고기, 우유, 유산균을 섭취하면 주로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파킨슨병 질환을 앓는 사람은 육고기, 우유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원을 방문해 체질 진단을 받아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 농약이 다량 검출된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은 유기농으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 파킨슨병 있으신 분은 병원에, 양방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자꾸 고기를 먹으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태양인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고기를 드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분도 고기를 드시면 소화를 못 시키고 탈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자꾸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가족들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후에도 이제 몇 번 드셨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드시고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몸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오히려 뇌에 독이 된다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기를 안 드시고 많이 호전이 되셨다고 해요. 근데 보통 고기를 안 드시면은 몸이 힘들 때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태양이는 붕어를 달여 먹으면 참 좋다고 합니다. 붕어찜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달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산물이 태양인에게는 엄청 좋은 음식들입니다. 해산물이 엄청 좋고요. 굳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태양인은 다른 체질들처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본 내용이 있는데 태양인은 몸에서 단백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체질들처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질에 맞는 약재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몸이 기운이 떨어졌을 때 인삼이나 홍삼을 많이 찾는데 인삼이나 홍삼이 모든 체질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면은 우리나라 50% 절반이 태음인 체질, 그리고 30% 소양인 체질, 20% 소음인 체질, 그리고 4% 태양인 체질. 여기서 인삼이 맞는 체질은 솔직히 소음인 체질밖에 없어요. 20%인데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 인삼이나 홍삼을 찾잖아요. 홍삼은 인삼보다 성질이 덜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체질에 맞는 약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좋은 거를 챙겨 먹을 때 내 체질을 바로 알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건강하시면 이런 약재들을 섞어서 중화를 시켜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맞는 음식과 이런 약재를 챙겨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체질에 맞는 약차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차들도 다 간에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간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들입니다. 태양인에 이로운 약차들. 가시오가피차. 가시오가피차는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다. 그리고 솔잎차는 피가 잘 통하게 하고 몸이 가볍고 기운이 맑게 해준다. 태양인이 화가 많다고 했잖아요. 화가 많기 때문에 이 솔잎차가 태양인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맑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화도 누그러뜨리는 차입니다. 그리고 솔잎차, 불면증이 있을 때 솔잎차도 좋습니다. 모과차는 근육의 힘을 길러주고 피로회복, 감기예방, 기침 가래에 좋다. 그리고 감잎차,
건조함을 가시게 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감기 예방에 좋다. 그리고 어성초차, 열을 내려주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 예방 및 알레르기 피부에 좋다. 그리고 하수오차인데 요거는 좀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태양이는 적하수오차가 좋습니다. 면역력이 향상되며 근골 강화와 자양 강장에 좋다. 그리고 작곡은 메밀이 태양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작곡인데요. 메밀도 이걸 차로도 드셔도 좋습니다. 태양이는 아침에 공복에 가시오가피와 메밀을 두 가지를 끓여서 공복에 섭취를 하면 정말 몸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예. 소양이는 신장이 약체잖아요. 잘 붓기도 하고 소양이는 여기 있는 약차들은 다 신장에 작용을 하는 약차들입니다. 산수유차, 열을 내리고 신장을 강화하며 진액 생성을 돕는다. 구기자차, 신장 방광,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눈에 좋다. 구기자차가 지방간에도 좋고, 보시면 신장이 약해서도 소양이는 하체가 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약해집니다. 다리도 쑤시게 되고 하체에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전립선 쪽으로도 소양이는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을 다스려 줘야만이 훨씬 전립선이나 그런 문제도 더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결명자차, 허혈을 식혀주고 눈을 맑게 해준다. 박하차,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열을 내려주며 기관지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 우엉차, 항균 면역력 향상에 좋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수세미차, 항균 비염, 가래 변비를 개선해 준다. 치자차,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항균 감기 예방 기관지에 좋다. 치자차는 갱년기 여성분들 열이 오를 때도 쓰는 약재죠. 치자차는 열을 내려주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작곡은 소양이는 보리입니다. 보리가 신장에도 작용하지만 위장의 열을 꺼줘서 정말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태음인의 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의 약체가 폐잖아요. 폐에 작용을 하는 약재들입니다. 맹문동차, 약한 호흡 기능을 강화하여 기침 가래에 좋고 진액을 보충해주며 불면 변비에 좋다. 여기서 맹문동을 쓰실 때는 볶은 맹문동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맹문동을 사셔서 볶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맹문동을 볶았을 때 사포닌 성분이 3배로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을 챙겨 드실 때는 볶은 맹문동을 쓰시는 게 좋고요. 칡차는 뭉친 기운을 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태음인의 비염에도 칡차가 좋습니다. 삼백초차, 항균작용이 강하고 뱃속에 뭉친 것을 풀고 열을 내리고 변비 해소에 좋다. 그리고 오미자차, 심장 폐를 강화해주고 불면증을 해소해주며 갈증을 없애준다. 감기 예방에 좋다. 오미자차는 끓여서 드시면 떫은 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끓여 드시지 말고 찬물에 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우려 드시는 게 좋고요. 도라지차, 담을 사귀고 기침, 편도선염, 기관지염, 인후통 등에 좋다.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인 게 율무, 작곡 중에 대표적인 게 율무인데, 왜냐하면 태음인은 습과 담이 쌓이고 노폐물이 안에 축적되는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이 잘 찌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게 율무입니다. 습과 담을 제거하고 습을 제거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빼주는 대표적인 작곡입니다. 그래서 율무는 태음인이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작곡입니다. 율무차를 드실 때는 태음인은 워낙 몸에서 축적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설탕이 안 든 율무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음인의 약체가 위장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게 위장을 보호를 해주고 성질이 다 따뜻한 것들입니다. 인삼차, 홍삼차, 항균 항암, 면역력 향상, 피로회복, 원기보호, 위를 따뜻하게 해준다. 대추차, 신경을 강화하며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에 좋다. 특히 대추는 위장에도 엄청 좋아요.
계피차, 항균 면역력 강화, 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맥이 잘 통하게 한다.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항균, 항암, 목감기에 좋다. 그리고 옥수수차,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뇨, 변비에 좋다. 산사자차, 특히 단백질 소화를 촉진시켜주며 뱃속에 뭉친 것을 흩어준다. 산사자는 특히 그리고 고지혈증에도 좋은 차예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도 좋은 차고 이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차입니다. 지방질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차이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산사자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찹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찹쌀의 전분이 소화가 잘 되면서도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음이는 소화가 안 될 때 찹쌀밥을 해 먹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소음이는 쌀에다가 찹쌀 아니면 성질이 따뜻한 현미 찹쌀, 그렇게 성질이 따뜻한 것들을 쌀에 섞어 드시면 훨씬 소화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보양식이에요. 태양이는 해산물과 붕어, 소양이는 돼지고기와 해산물, 태음이는 소고기, 소음이는 닭, 삼계탕, 소음이는 그렇게 드시면 보양식으로 좋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그래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난치병을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섬유 근육통이라고.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15년 동안 무슨 병인지 모르고 고통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약을 먹기 시작한 건 불과 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섬유 근육통은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를 예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병을 진단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체지식을 하시면은 훨씬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산 증인이고요. 저도 체지식을 하면서 정말 몸이 많이 더 안 좋았었는데 지금 약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 섬유 근육통을 앓으신 분들은 제 말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섬유 근육통은 이렇게 약을 줄이기가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지식을 하면서 지금 더 많이 병이 나아진 상태고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체지식을 하면은 정말 좋다는 걸 제가 100%산 증인으로서 정말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꼭 체질식을 하시고 내 체질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어서 나오는 그런 체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은 체질을 알고 해로운 음식들을 이거를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한테 가장 해로운 것들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것만이라도 좀 배제를 하면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같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더 병이 체지식을 하면 호전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체지식을 많이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은 한번 체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인들이 쓸개를 많이 제거를 한다고 해요. 육식을 했을 때 그런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쓸개에서 막 분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쓸개가 망가져서 그렇게 쓸개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약차들은 자생건강약초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 가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스마트 스토어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남편하고 같이 올리고 있어요.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저희 좀 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게 뭐냐면 좀 더 체질에 맞는 그런 약재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고 남편이 같이 이렇게 하나씩 정성 들여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설픈 게 많이 있겠지만 감사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몽아, 몽아, 저희 예쁜 강아지예요. 제가 섬유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아기를 못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새끼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몽이 정말 아이고 몽이 나 몽이 엄청 귀여운 몽이. 자,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